아내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결혼 6년 차이고요.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가 둘이 있어서 출근할 때 친척집에 맡깁니다. 결혼 초부터 아내는 가끔 회사 일로 밤샘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신랑 만나서 고생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 편이죠. 그래봤자 얼마 안 되겠지만 남자들은 보통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기도 하는데 아내는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갖고 하라고 그랬는데 애인이 생겨버렸네요. 최근에는 아내의 야근이 잦아서 제가 집안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피곤해하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청소, 빨래, 부엌일, 아이 돌보기 등 그러고 보니 요 몇 주는 아내가 자신의 옷 다리고 빨래하는 거 외에는 안 한 듯 싶네요. 그리고 주변에 외롭게 혼자 사는 친구가 이사와서 그 집에 놀러가는 횟수가 잦고 심지어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저도 누군지는 압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은 핑계였습니다. 애인하고 함께 있다가 온 거죠. 자기도 이젠 좀 꾸미고 싶다며 예쁜 옷 사달라고 해서 저도 제 아내가 이쁘게 보이는 것이 좋아서 사줬고요. 화장품, 액세서리, 가방 최근에 많이도 샀네요.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으니 어느 정도 마음껏 써보라고도 했죠.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였더군요. 연하이고 총각인 듯 하네요. 대충 감은 잡았었어요. 평소보다 잦아지는 야근과 집안일과 아이에 대한 소홀함, 몰래 받는 전화, 안 하던 화장, 안 하던 문자질, 잠겨있는 핸드폰 등등.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본격적인 건 한 달 안쪽. 느낌이 안 좋아 스토킹을 하게 되었죠. 야근한다고 하길래 밤중에 회사에 가보니 불이 꺼져 있더군요. 차도 없고. 아내 잘 때 몰래 핸드폰 비밀번호 풀기를 시도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그 기분 알 겁니다. 제발 아니길 하는 심정. 누구나 그렇겠죠.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나오는 한숨은 끊었던 담배를 물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찜질방 핑계를 대고 외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주 혼자 사는 친구랑 찜질방 가기로 했답니다. 낌새를 챈 후부터는 인터넷 등에서 알아보니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애정 표현 많이 하라고, 그러면 돌아온다고. 근데 제가 원래 애교가 많은 편이라서 그런 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대충 분석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마도 깊은 관계까지 간 것 같은데 상관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치를 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여 아이들과 함께할 것을 요구하니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한마디로 애인이 있어도 참아줄 수 있습니다. 모른 척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게만 해준다면 지금의 고통은 견뎌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소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집안일이야 제가 하면 되죠. 애정 표현과 스킨십은 최근 조금 떨어졌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잘 안되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업무상 한 달에 한두 번 야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회식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 것 같더군요. 이제 이건 조금 의심이 가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특이한 놈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하네요. 두서없이 쓴 것 같은데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무언가 달라져야 할까요? 어떻게든 집에 끌어들이라는데 안 하던 간섭을 하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바람을 피게 되면 어떤 심정인가요? 그냥 즐기다 돌아오려 하는 걸까요? 댓글입니다. 대단하시네요. 그걸 이해하시다니. 은근히 남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해보세요. 친구 누구 와이프가 바람났대. 갑자기 꾸미고 늦게 오고 하더만 다른 남자를 만났다지 뭐야. 결혼이란 믿음인데 그 녀석은 모른 척하면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남편은 둘째라 해도 자식들 보기 미안하지 않은가? 대단한 부모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부끄러운 부모는 되지 말아야지. 그 녀석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그래도 아내를 사랑한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말처럼 흘려주세요. 아내도 느끼는 게 있다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고, 이렇게도 안 된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를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핸드폰도 그만 보시고요.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한 외도녀를 아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혼하더군요. 이건 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아내분의 의지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죠. 상대남과 헤어지더라도 사람마다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님 아내분과 절친하거나 요즘 같이 잘 다니는 친구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모르고 또한 그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바람 피우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통해 주변 친구들까지 소개를 시키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님의 아내분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분의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심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유부남 혹은 유부녀가 바람을 피는 경우 그들의 친한 친구는 알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같이 다니며 서로 전화를 받아주며 친구와 같이 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점 간과하지 마세요. 저도 님과 같은 일이 있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겁니다. 바람을 피우는 아내가 믿겠지만 그만큼 사랑하니까 더 힘든 것일 거예요. 영화 도쿄타워라는 걸 보면 여자가 어린 남자랑 바람이 납니다. 남편이 그걸 알게 되고 그 남편도 님처럼 깨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택한 방법은 조금씩 긴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찜질방에 친구랑 있다고 한다면 아무 감정 표현 없이 님도 찜질방에 간다고 하던가 회식 자리 같은 경우는 술 많이 먹었을 테니 데리러 간다거나 이런 경우죠. 약속 있다고 한다면 그 근처 들렸는데 같이 들어가자고 하시던가요. 힘들겠지만 노력하시면 가정을 지킬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도쿄타워 결론은 그 여자 불륜남한테 간다는 거. 후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도움이 되는 글들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랬나 봅니다. 나 이렇게 힘드니 위로 좀 해주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혼할 마음 없습니다. 외박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갔을 거라는 생각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뻔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서 소송 걸 생각도 없고요.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냥 보내겠습니다. 저한테서 얻지 못한 무언가를 받겠죠. 그 남자가 정말 사랑해서 아이들까지 거두어준다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약간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써주신 내용 때문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쓸데없는 생각까지도. 아내에게 야근이나 약속이 최근 너무 잦아져서 외박 관련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못 믿냐는 식으로. 저야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애들이 엄마 말고 아빠만 익숙해지는 게 걱정된다는 식으로.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늦거나 밤새고 오는 걸로.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저도 항상 일찍 들어가는 건 아닐 테니 아마도 일주일에 반 정도는 같이 보낼 수 있을 듯해요. 어느 날 아내에게 친구가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할까? 당신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셋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 지칠 수도 있고 의외로 잘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대답을 해놓고 보니 약간 이상한 답이기도 한데 제 심정이 그러했나 봅니다. 사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을 해보신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내의 심정을 알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들키지 않고 돌아오려는 것일까? 알더라도 모른 척 해주길 바랄까? 아님 잡아주길 바랄까? 제 입장에서는 아는 척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고요. 아는 척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 연남에게 얘기해야 하는가? 모르는 척 한다면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는가? 그냥 그렇게 기다려주면 되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 해주신 많은 분들의 의견 참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저의 선택이고 몫이니까요. 바보 되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씀해주신 분들 일단 생각해서 말씀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런다고 제가 행복해질까요? 그럴 바엔 전 그냥 바보 되렵니다. 그리고 알고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른 척 잊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잘 되건 안 되건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음부터 두 사람의 만남 사실을 알게 될 시에는 두 사람의 직장에 모두 알리고 아이도 못 보고 아주 파탄을 낼 것이라고 조용히 경고하고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정을 지키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고 약속과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 정황을 봤을 때 그녀는 그를 만나고 있음이 확실했습니다. 내 용서를, 나의 인내를,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노력을 휴지 조각만큼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네요. 아내 몰래 그를 만나고 왔습니다. 아직도 아내는 내가 그를 몰래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는 직장까지 찾아온 저를 보고 적지 않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젠틀한 외모에 키도 크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더군요.
아내가 늘 나에게 이야기하던 이상형에 가까운 딱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첫 대면에 주먹을 날릴까 아니면 소리를 지를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택지 중 일단 참고 들어보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나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만남을 이어온 것에 대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재차 이유를 물었더니 아내에게 탓을 돌리더군요. 아내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 계속 만남을 이어왔답니다. 자신도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쉽게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다는군요. 게다가 두 회사 간의 지속적인 연계성 때문에 연락을 끊을 수는 없었답니다. 이제 새해도 되었고 하니 절대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답니다. 연락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믿어야 할까요? 미칠 것 같은 마음 억누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자식한테 준 게 아니라 아내한테 주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의 회사 로비에서 난투극을 벌이며 소리를 지를까도 생각해보고 아내의 회사에 알려 그녀가 쌓아온 모든 명성과 업적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저를 호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치도록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있음을 자부심으로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교육상 좋다고 해서 부부끼리 포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서도 아이 앞에서 포옹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미칠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미칠지도 모르겠네요. 불면증과 더불어 시도 때도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에게 그날의 만남을 아내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끝내자고, 없었던 일로 하고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남도 갖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이 발생하면 당신의 회사와 아내의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당신의 가족들도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오늘 그녀가 저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냅니다. 멍하니 있던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냐고. 그냥 연인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착하게 이야기하던 그녀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질문에 굉장히 신경질적입니다. 왜 그리 신경질적이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아마도 그가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두 사람은 저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아내의 내연남을 만난 사실을 아내가 알고 있다면 1월 1일 이후 연락을 취하지 않겠다던 그의 약속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젠 정말 모든 것을 끝장내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인내해야 할까요? 아내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저같이 힘들게 일하며 돈 많이 못 벌어오는 사람이 싫답니다. 참고로 월 수입은 300입니다. 서울 중심가의 넓은 평수에 살고 싶은 욕망뿐이라네요. 근데 저는 그런 집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됩니다. 빡센 회사 일정도 외도의 이유라고 합니다. 주말에 꼬박꼬박 쉬지 못하는 일정 때문에 홀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널널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는데도 싫답니다. 소위 말하는 블루칼라 직군이 정말 싫다네요. 그럼 왜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느냐 물으니 실수인 것 같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 참고 사는 것이고 떠나간 마음도 다시 잡아 돌려 살아야 하는 게 결혼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를 위한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지 않냐고. 자기는 다 모르겠고 그냥 2년 정도 견디다 나에게 마음이 떠났답니다. 다시 마음을 바꿀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초부터 바람을 피웠다네요. 이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댓글입니다. 님 아내가 제일 못됐네요. 아내분부터 먼저 좀 따끔하게 하세요. 보니까 답도 없네. 참고 사느라 남은 인생까지 다 망치지 말고 갈라서야지.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뜯어내시고 친권 가져오시고 양육비 매달 다 받아내시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엄마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고 확실히 교육시키고요. 그 남자가 얘기했는지는 그치만 남자 쪽에서 그만 만나자거나 혹은 연락이 없거나 해서 만사가 귀찮은 중인 듯 하네요. 참 아내분 좀 그렇네요. 내연남이 아내한테 이별을 구했나 보네. 그러니 짜증이지. 저런 여자가 다 있나?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 같으면 용서 못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이미 기회 준 것조차 밟아버렸으니. 여자 건드려봐야 인간 취급 못 받고 문제만 생기니 그냥 장인어른 불러서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낫겠어요. 말보단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런 여자에게 어떻게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혼하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이혼하시고 아이와 둘이서 오붓하게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님의 지금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남자고 이전에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정말 답이 없죠. 모른 척하자니 사태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안다고 대면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결혼 생활 끝이고요. 님의 마음은 원만히 넘어갔으면 하실 테죠. 힘들고 많은 생각이 교차하시겠지만 분명 용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런 신뢰감은 님이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와이프가 노력해도 예전 같을 수는 없고요. 부정적인 얘기라 죄송하네요. 일단은 님의 와이프한테 현재에 대한 부분을 인식시켜 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님의 의견과 와이프의 생각을 들어봐야 할 테죠. 분명한 건 님과 와이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님의 의지가 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상황을 모르게 하고 넘어가기엔 더욱 깊고 깊은 골만 만드실 겁니다. 님만 더욱 힘드실 거예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와이프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세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인데 서로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게 되었군요. 님 용기 내시고 님의 마음을 추스려서 대처하세요. 조용히 넘어가는 건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넘어온 사람이에요. 구독자 빵명 실화냐? 새로 만들어서 그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앞으로는 여기다 올릴 거니까 잊지 말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누른 거 맞지? 진짜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